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행렬의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있으면 그 행렬 A에 대해서 항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떠한 행렬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떤 행렬이 존재하냐면 그 행렬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렬 A가 있는데 오른쪽에다 곱해서 단위 행렬 또는 B에다가 왼쪽에다 곱했는데 또 단위 행렬. 자, 이러한 관계를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요 B라고 하는 거를 A의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저랬을 때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A의 역행렬 쓰기 때문에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단위 행렬, 또 A의 역행렬 곱하기 A의 단위 행렬.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할 건데, 그때 이러한 행렬 A를 우리가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가역행렬 또는 이제 정칙행렬이라고 불러요. 이제 요즘은 주로 가역행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역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역행렬이 혹시 두 개도 존재할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항상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행렬 A가 가역 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행렬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거 여기 증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이제 대수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역행렬과 관련해서 좀 이제 가역 행렬에 대한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 우리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항등행렬 봅시다. 항등행렬, 또 단위행렬, 단위행렬. 자, 단위행렬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단위행렬 곱해. 그 n차라고 일단 합시다. 자, 그러면 단위행렬 곱하기 단위행렬은 단위행렬이죠. 자, 그러면 행렬에다가 무엇을 곱했는데 단위행렬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의 역행렬이잖아요. 즉, 단위행렬에다가 단위행렬 곱해서 단위행렬이 됐으니까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뭐다?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위행렬은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 내용이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A가 가역행렬이면,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자, A 곱하기 A의 역행렬은 그 단위행렬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A 행렬 입장에서는 오른쪽에다가 역행렬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됐어요. 그러면 A의 역행렬 입장에서는 A를 곱했는데 단위행렬이 된 거죠. A의 역행렬, 얘 입장에서는 A가 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역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누구다?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A의 역행렬도 가역행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다음에 자, A에다가 자, 얘가 가역행렬이면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해 봅시다. 전체에다가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단위행렬의 트랜스포즈는 뭐일까요? 행과 열을 바꿨어요.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꾸는 거. 자, 그러면 단위행렬.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두 행렬의 곱에 대한 트랜스포즈 좀 주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행렬의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자, 여기다 적용하면 A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걸 뭐예요? 단위행렬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A의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인 거죠. 즉 왼쪽에다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A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A의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다.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관계죠. 여러분 필히 기억해야 될 공식입니다.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하면 A가 가역행렬이면 A의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이 존재하잖아요. 즉 A의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결국에는 A의 트랜스포즈도 가역행렬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A에다가 행렬 A에다가 스칼라 K를 곱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거의 역행렬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K분의 1 곱하기 A의 역행렬. 왜? 자, 이건 바로 그냥 행렬, 자, KA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K분의 1 곱하기 A의 역행렬을 해봐요. 자, 이때 물론 가정은 A가 가역행렬,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 할 때, 그리고 K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이때 K분의 1하고 K는 얘는 스칼라기 때문에 행렬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마음대로 이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A와 A의 역행렬 이렇게 묶어보면 K 곱하기 K분의 1은 1이고 A에다가 A의 역행렬 곱하면 단위 행렬이고 그래서 따라서 얘는 단위 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KA에 대한 역행렬은 K분의 1 곱하기 A의 역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여기 행렬 A하고 B가 둘 다 가역행렬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둘 다 역행렬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A 곱하기 B에다가 B의 역행렬 곱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얘가 B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단위 행렬이죠. 그러면 A 곱하기 단위 행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다시 A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 되겠죠. 자, 그러면 AB에다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누구다? 바로 얘다. 즉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 이렇게 되겠죠. 이때도 앞에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처럼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였어요. 역행렬도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순서 바뀌는 거, 자, 여러분 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